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남편의 황당한 요구에 이혼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양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해요. 저희 친정은 정말 평범한 집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근면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아빠가 직장에 다닐 땐 지각이란 걸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셨죠. 아빠가 다니던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사장님이 아빠를 각별히 아껴서 저희 집에 오실 때면 돈 봉투를 엄마께 드리고 갈 정도였어요. 친정아버지는 지금도 일 안 하시면 병든다면서 개인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친정엄마는 아빠보다 더 열심히 사셨어요. 일을 두 군데씩 하셨는데 낮에는 빌딩 청소를 하셨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엄마도 계속 일을 하셨지만 많은 일 때문인지 지금은 관절이 너무 안 좋으셔서 재활하면서 전업주부가 되셨네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모습을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게 유전된 건지 저도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브라질에서 부모님과 오래 산 교포였거든요. 직장도 브라질에 있으니 결혼하고 저도 외국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언어가 안 돼서 어디 나가지도 못했지만 1년 정도 어학원 다니면서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년 산 시부모보다 말도 잘하고 특히 계약서나 부동산 문서는 저도 정말 잘 아는 수준이 되었죠. 시아버지가 브라질에서 수출입 도매상을 하셨는데 최근엔 계속 잘 안 되다가 제가 오면서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고 시댁 자산은 30억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전엔 과일을 주로 다뤘는데 생물이라 다루기도 어렵고 배로 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근래엔 날씨 탓에 수익보다 손실이 더 클 때가 많았어요. 제가 어학원 다니면서 만난 미국 친구가 자기는 커피를 알아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같이 할 생각 있으면 같이 알아보자는 제안에 한국에서도 커피 전문점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둘 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수출입 업무를 보는 시아버지 회사를 통해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친구와 함께 원두매를 찾아다녔고 저는 한국과 아시아 지역을 맡고 그 친구는 미국과 유럽을 맡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 회사도 성장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도 일원이 되었죠. 남편도 시아버지를 도왔는데 영업도 잘 못하고 계산도 빠르지 않아서 도움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커피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1년 매출은 15억 정도고 순이익은 5억 정도 되었어요. 일도 잘 풀리고 미국 친구가 저와 마음도 잘 맞아 일하는 것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같이 일하다 그 친구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급하게 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타지에서 마음 맞는 친구가 생겨 정말 좋았던 저도 상심이 컸죠. 그 친구의 일도 넘겨받게 되어 더 정신없이 일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달에 인센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과 매출에 비해 적은 돈이었지만 가족이니까요. 브라질은 물가가 우리보다 낮아서 같은 돈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데 비해 정작 쇼핑을 하고 싶어도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돈이 있어도 쓸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거죠. 사실 더 필요가 없었다는 게 맞겠네요. 제가 여유가 되니 친정 부모님께 매달 500 정도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적금으로 들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일하면서 더 번 돈으로 부동산으로 재산을 좀 굴리면서 부자 소리 들으면서 살게 됐고요. 양가 상황은 이렇고 남편과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거래처 관계로 만났어요. 저는 작은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였죠. 그때 남편은 한국에 있는 시간이 길어야 3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매일 만났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 떨어져 있었고 3개월 만나고 이런 식으로 2년 연애했어요. 만날 때나 멀리서 통화할 때나 세상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절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에 남편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2년을 연애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하고 외국으로 간다는 사실에 많이 슬퍼했지만 그래도 제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브라질에서 살게 된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고 결혼 생활이 다 그렇듯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들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는 신랑이랑 둘이 집에서 한국 방송을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TV에서 마침 나 혼자 산다 재방송을 하고 있었고 남자 연예인이 좀 과하게 변장을 하고 꾸민 채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 중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웃기고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저 남자 누구지? 하며 혼잣말로 웃었죠. 갑자기 신랑이 기안84 하면서 약간 발끈한 듯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안84야? 그렇구나 하니까 신랑이 넌 왜 기안84인 거 알면서 모르는 척을 하냐? 버럭 화를 냈어요. 저는 그 사람을 평소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알고 있었다는 거지
분장을 과하게 하고 나오니까 정말 몰라봐서 모른다는 것 뿐인데 신랑은 어떻게 기안팔사를 모르냐며 진심으로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죠. 내가 그 사람을 몰라보는 게 화낼 일이야? 이게 이렇게 화를 낼 일인지 모르겠어. 내가 기안팔사인 걸 알면서 모르는 척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겠냐?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해. 라고요. 신랑은 절대 사과하지 않고 저를 노려보며 괜히 성질만 내길래 체할 것 같아 밥도 못 먹고 숟가락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뭐가 정말 불만인지 대화를 할 때마다 이상하고 괴상한 논리를 펴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그럴 때가 가끔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그러다 결정적인 문제가 터졌어요. 남편이 갑자기 딸을 하나 더 가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그럼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 더 낳을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약간 뜸을 들이더니 하는 소리가 인종개량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백인 여자 피가 섞인 혼혈아를 낳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예쁜 딸을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절 닮으면 예쁠 텐데 자기를 닮으면 못생길까봐 걱정이라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놨어요. 더 황당한 건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난자를 제공할 여성을 봐놨으니 저보고 대리모를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장난인 줄 알고 아니 우리가 한국에 있다면 모를까 이미 브라질에 있는데 더 쉽게 브라질에서 구하지 웬 우크라이나야? 했죠. 뜬금없이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오길래 저도 장난처럼 웃으면서 한 농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랑이 정말 진지한 거예요. 브라질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없고 우크라이나에 자기가 원하는 조건의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자 프로필을 보여주는데 나이 20살에 키는 176, 금발이고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정말 이미 다 알아본 거였어요. 그리고 혈액형은 A형. 혈액형까지 맞췄대요. 저도 A형이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은 난자를 빌려와도 우리 부부 자식으로 키울 건데 제가 배 아파 나아야 모적인 생기지 않겠냐고요. 자기는 두 집 살림하기 싫으니 이런 방식이 제일 좋을 것 같다네요. 거기다 저희 친정부모 얘기까지 꺼내더라고요. 아무리 백인 혼혈아가 나와도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오해하시겠냐며 시부모님이 오해하는 건 자기가 다 막아주겠다고 하면서요. 그걸 걱정이라고 해주는 거랍니까? 아니면 이걸 위로라고 하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땐 이런 상황이 화가 난다기보다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안 했어요. 이런 미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차라리 바람을 피는 게 낫다고까지 생각했으니까요. 그 얘기를 계속하길래 저는 죽어도 대리모는 못하겠다고 했죠. 남편이 자기는 이혼을 하더라도 딸을 만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시부모님께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시부모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제가 시집와서 사업도 잘 되고 손주도 보시고 해서 행복해 하셨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저는 이런 시부모님을 만나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사람이 원하는 게 정도가 있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아들 편을 든다는 건 부모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딸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굳이 딸이 아니더라도 길 가다 한번 물어보세요. 아들 포함 이 가족이 하고 있는 생각이 정상적인지요.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두 집 살림한다는 것도 아닌데 예쁜 딸 낳고 싶다는 아들이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띵. 정말 뒤통수 제대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임신을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먼 이국 땅에 살면서 남편과 시부모님 믿고 살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싶었죠. 너무 황당하고 서러웠는지 아니면 큰 충격 때문이었는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당긴 김에 뽑을 생각이었나 봐요. 계속 대리모를 요구하며 안 되면 이혼하자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건가 자책도 했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시부모니가 남편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런 미친 집안에서 살 수가 없네요. 이혼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제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위자료 5억과 양육비 주세요. 그리 많지는 않은 돈이죠. 만약 그것조차 안 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으로 갈 거예요. 진짜 남편은 그래 다 들어줄게 하면서 당장 이혼해준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희한하게 그 돈들은 잘 챙겨주겠다며 금방 합의를 했어요. 보통 이럴 때 있지도 않은 손녀보다 지금 있는 손주를 더 욕심내지 않나요? 지나온 7년이란 시간에 저는 그렇다 쳐도 손주를 이렇게 쉽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어요. 아, 이런 집안에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친정부모님께는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며 엉엉 우셨어요. 잠시 후 아빠가 부동산 계약서 한 장을 내미시는 거예요. 제가 보내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시고 그때 살고 있던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매장 하나를 구입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재개발이 되어서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만 500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내 부모밖에 없더군요. 아빠는 돈 걱정 말고 여기서 아들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한국 오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아이였는데 아들은 다행히 한국에서 적응도 잘했어요.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네요. 시간이 약인 건지 저도 그 상처에 무뎌져 갔습니다. 부모님은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셨어요. 그곳에는 갈 곳 없는 노숙자와 노인분들이 무료로 식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저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부모님과 함께 무료 급식소에서 일을 했죠. 그날 저는 국을 떠서 배급해드리고 있었어요. 정신없이 국을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 차례인 사람이 보이는데 세상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고 움직일 수가 없었죠. 당신이 여기 왜? 아니 그게 아니고 남편은 말을 흐렸어요. 전 다른 아주머니께 국을 맡기고 남편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려는 순간 남편이 식판을 던지면서 얼굴을 가리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런 꼴로 여기 있는 거지?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수소문 끝에 아버님 회사에 다녔던 직원과 연락이 닿았어요. 그 사람 말을 들으니 제가 한국으로 가고 나서 회사에서도 일이 많았더군요. 시부모님은 커피 사업을 하면서 제게 주는 돈을 아까워했대요. 저는 적게 받는다고 받았는데 말이죠.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큰돈 만지고 나니 눈이 멀었었나 봐요. 그 커피 사업이 천년만년 갈 줄 착각했나 봅니다. 제가 주 업무들을 꿰차고 있으니 쫓을 수는 없었고 앞으로 시댁 재산을 얼마를 더 요구할지 모른다며 오히려 위자료 주는 게 자신들한텐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나 보더라고요. 제 발로 나간다고 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얼씨구나 좋다 했겠죠. 어차피 커피 유통망도 다 확보되었겠다. 제가 빠져도 회사는 돌아가니까요. 이혼할 때 기뻐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너무 쉽게 이혼하라고 하시더니. 이혼구실을 찾아준 자기 아들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손주도 버려가면서까지 말이에요.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제가 이혼하고 떠난 후 1년 만에 회사가 힘들어졌다고 했어요. 아버님께서 사업을 확장시키려 한 건지 조건이나 계약서를 잘못 써서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갔고 그 재산도 지키지 못했답니다. 그 빚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국으로 도망갔다고요.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제가 있는 곳을 알았으니 매주 오면 어떡하지? 이사를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만약 다음 주에 여기 급식소로 또 온다면 이곳에는 못 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돌아오는 수요일에도 급식소에 나갔죠. 몸은 일하고 있었지만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눈은 사방을 살피고 있었어요. 하지만 배급 시간이 끝나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 건지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그 다음 주도 이번 달도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남편의 갑작스런 그런 행동들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이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안 자라뇨. 저는 아이와 부모님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부모님 덕이 크죠. 말도 안 되게 망가진 시대 꼴을 보니 사람은 마음을 곱게 쓰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행복한 삶 살고 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